안녕하세요. 행정사업동사무소 정도 김면 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개인 투자 조합을 이용한 벤처기업 인증 및 절세 전략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행정 전문가로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절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예시 같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도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님 중에서는 우리가 벤처 인증 전 시간에도 몇 번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벤처 투자 유형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에 혁신 성장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구 개발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한 이제 벤처 투자 유형으로 해서 벤처 인증을 받아서 이제 절세 관련된 부분으로 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화면 하나씩 넘기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요 목표와 대상,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란 이렇게 해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 설립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인증 절차,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 이제 활용한 절세 전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표 대상 이렇게 봐봤고요. 주요 목표는 이제 개념과 이제 설립 절차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 유형 관해서 이제 인증 절차를 이제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세 전략에 관한 부분들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벤처 인증을 받은 후 활용 가능한 이제 세제 혜택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이제 창업하시는 이제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및 이제 엔젤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고려하시는 이제 기업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세무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간혹가다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절세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근데 세무사님들 인허가를 이제 내는 것은 본인들이 업무가 아니시다 보니 관련해서 이제 벤처 인증이라든가 각종 인증, 뭐 인허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금을 절세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인증, 인허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벤처 인증이고 개인 투자 조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이란 해서 기본적인 어떤 정의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 조합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이제 투자 조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 근거는 벤처주자 촉진법에 대해서 각 규정들은 이제 제가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규정도 시간이 되시면 법제처 들어가서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 최소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이제 구성은 이제 49인 이하라고 해서 이제 공모주나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이제 50인 이상 하는데 이제 사모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49인 이하로 해서 조합원 구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 기간은 이제 한국벤처투자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상은 이제 벤처기업이라든가 창업 초기 기업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을 설립을 하시면 최소 5년 이상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 조합의 이제 설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에 대한 설립 요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을 이제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조합의 업무를 조금 이제 잘 전문적으로 해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그분이 바로 GP입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 조합원이라고 하고요. 이분이 이제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조합의 각종 이제 사무를 이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 40군 이하로 해서 구성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투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이제 벤처기업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무 집행 조합원, 다시 말하면은 GP는 출자 금액 총액의 3% 이상은 이제 출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조합원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법인도 가능하다. 개인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나 GP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뭐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뭔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일정 교육만 받으면 GP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립 절차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대로
최소 1억 원 이상의 출자 이제 모집원을 이제 그 조합원들을 이제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결성과 조합원 모집 절차를 이제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보통 회사들은 이제 아름아름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끼리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로 이제 서로 이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반 조합원들이 투자집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제 유망 있는 회사라고 이제 발굴한 그런 회사들한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이제 배당을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도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을 결성을 하고 조합원을 이제 모집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집이 되면 이 안에서 업무 집행 조합원과 이제 LP들이 구성을 한다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출자금을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각각 이제 투자를 할 건지, 이제 GP가 얼마, 또 각각 이제 LP들이 얼마씩 이제 출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자금 약정서를 작성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전문적인 문서들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이제 행정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합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조합 운영 방식이라든가 투자 조건, 지분의 배분 방식 같은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주요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도 마련합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를 하겠다. 우리는 첨단 산업을 하겠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첨단 산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 확인서를 있는 사람을 기술을 있는 그런 회사를 주로 가겠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업을 선정 기준을 삼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특허가 어느 정도 있는데 특허를 받고 이제 첨단 기술 확인서를 받는 기업 아니면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도 되겠죠.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보된 회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투자로서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망전도한 그런 회사에다 투자하려고 그런 회사들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이제 한국벤처투자조합에다가 이제 관련된 이제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빅스라는 어떤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서류를 이제 제출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할 때도 여기다가 이제 관련된 반기보고라든가 이제 정기보고 어떤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이제 인허가 업무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그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해서 인허가 대리를 할 수 있는 저희 행정사들이 이제 진행해 드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세무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세무사님들은 어떤 인허가에 어떤 관련된 인허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인허가 대리권이 있는 행정사들이 주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관련된 어떤 출자 증명서라든가 증빙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사 후 이제 조합 등록 승인까지는 어떤 대략적으로 이제 법정 기간이 대략적으로 14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 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이 서류를 갖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받게 되게 되면 그 고유번호증을 갖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계좌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출자금을 그 통장에다 예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설립 절차 두 번째로 조합 운영과 투자 실행.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 조합이 승인이 되고 투자가 이제 등록이 되고 하면은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과 이제 투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투자 기업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언젠가는 이제 이 개인 투자 조합을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유지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보통 이제 해산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또 사후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전기 보고, 반기 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운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희 행정사들이 하는 업무가 조합부터 해산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산 절차하는 부분도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해산 절차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후 경영 지원과 여러 가지 모니터링 이런 거 좀 해드려야 되고요. 일정 기간 후 조합 해산과 배당금 지급에 관한 절차들도 꼼꼼하게 챙겨드려야 됩니다. 네.
다음은 벤처기업 인증 절차인데요. 벤처 투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과 또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로부터 5천만 원 이상 이제 투자를 이제 유치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벤처 이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는 벤처기업 인증 신청은 이제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에다가 전산상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탭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모든 내용을 다 넣어야 됩니다.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철학에 관한 부분들, 회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좀 스토리를 잘 적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요건도 이제 충족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벤처기업 인증 신청서 작성도 꼼꼼하게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심사와 이제 현장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니 해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투자 증빙 서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확인서를 좀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성, 성장성 이런 부분도 투자 요건에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하게 검토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이 이제 승인이 되고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 이제 벤처기업 확인서가 이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이제 확인이 이제 발급이 되면 이제 각종 세제 혜택과 투자 유치 이제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활용한 이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 이제 그 투자를 해주면 그 투자 받은 이제 회사에서 조합 소재지 지방 중벤처기업청을 가셔가지고요 투자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 확인서를 받아서 이제 하는데 보통은 이제 벤처 투자 이제 빅스에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 또는 이제 투자 기업에서 이제 일괄 신청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외적으로 이제 투자자가 이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처리 기간은 이제 7영업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벤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 확인서를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세 방법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이제 투자 시 이제 투자 금액이 이제 10%에서 이제 10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천만 원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천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70%, 그다음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양도시 벤처기업에서 이제 주식을 양도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세 사례에서 한번 좀 공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 투자 후 세금 감면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8천만 원인 경우에는 투자 금액 이제 5천만 원 중 3천만 원 이제 100%가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70%인 1억 1,4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4,400만 원이 이제 소득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게 되면 절세 효과는 약 800만 원 정도의 어떤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두 번째 사례인데 벤처기업이 이제 법인세 절감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하시는 이제 비사가 있습니다. 이 조합도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을 해서 2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 후에 벤처기업 인증을 이제 획득을 하셨고요. 그래서 벤처기업 세제 혜택을 적용을 해서 법인세 50%를 감면을 받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이제 R&D 비용 세제 공제 이제 적용으로 이제 추가해서 절세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여기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회사 중소기업 대표님이나 아니면 세무사님이나 뭔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기업이 어떤 조건이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벤처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혁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특허도 없고 연구개발비를 쓴 여러 가지 적정 이상의 매출도 없고 하시는 회사들은 결국에는 벤처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벤처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의 벤처 인증을 가는 것이 맞는지를 좀 잘 분석하는 부분들이 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가 안 되는 회사들이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을 해서 벤처 인증을 받아서 절세를 하는 그런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이 벤처 인증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많이 없거나 이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분들 있고 또 벤처 관련된 법령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씩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벤처 관련된 법률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게 되면 벤처 투자라든가 벤처 인증 관련해서 또 좋은 어떤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사항이 제가 강의를 했다고 해서 다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어디다 주시냐면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다양한 또 질 높은 정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상세하게 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질의 응답이라든가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